Hi guys, 오늘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이제 황제 이민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,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살고 있으니까 그 1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알아본 건 4인 기준 한 달 생활비, 4인 기준 한 달 생활비예요. 자, 일단 전기세는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쓴다고 하면 전기세가 한 200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, 넉넉하게 키고 사는 게 한 200불 정도 나오고, 1인 기준으로 하면 한 100불 선에서 아마 해결될 겁니다. 해결될 거고, 그리고 일단 집세는 이거는 조금 상황마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300불, 350불 그 정도 미만에서 집을 찾으면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. 바퀴벌레도 좀 쉽지 않게 나오고, 이게 치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. 이게 동남아 와서 조금 어느 정도 한국보다는 좀 낮게,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려고 오는 거지, 한국보다 더 열악하게 가려고 오는 건 아니니까. 한 달 4인 기준으로 하면 700불 정도 나오고, 1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먼트 이런 게 한 350불에서 400불 정도 이제 렌트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 정도 나오는 거고. 자,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4인 경우 하루에 거진 툭툭이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해도, 툭툭이를 이용해도 10불 정도는 쓰게 돼 있습니다. 10불 정도는 쓰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불 정도 쓰게 돼 있고, 자차가 있다, 렌트를 했다. 렌트 비용은 또 제가 따로 적어 놓진 않았는데, 렌트를 했을 때 유류비가 한 일주일에 80불 정도, 왜냐면 그게 만땅이거든요. 한 80불, 90불 그 정도가 만땅이에요. 기름 넣었을 때 여기서는 만땅인데,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도 차가 막히고 이게 속도가 나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연비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, 차들이 다.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80불,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320불 정도? 1인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툭툭이를 썼을 때 적어도 조금 움직인다고 해도 한 5불은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달로 했을 때는 150불 정도 하는 거죠. 150불. 자,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해 먹었을 때 기준입니다. 장을 보고 해갖고 해 먹었을 때는 500불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데, 이제 만약에 해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시켜서 먹고 한다, 짬짬이 시켜 먹고 한다, 그럼 500불 훨씬 넘습니다. 4인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리고 1인의 경우 같은 경우면 1인 같으면 한 250불, 300불 사 먹고, 뭐 라면도 좀 사고, 1인으로 따져봤을 때 그럼 한 그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고, 이게 생각보다 뭐 동남아, 캄보디아, 그리고 후진국 뭐 이런 데 가면은 물가가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, 사실상 막상 와보면은 그 물가가 싸다는 건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았을 때, 모든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 나라 음식도 먹고 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렇게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, 사실상 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. 이제 한식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음식들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싼 편이 아닙니다. 만약에 예를 들자면 버거킹에서, 여기도 버거킹이 있거든요. 버거킹에 그 와퍼 세트 있죠? 그게 한 6.6불 그 정도 하니까, 6.6불이면 한 7, 8천 원 정도 하는 건데, 한국이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. 한 몇백 원 차이 날 거예요. 교육비 4인 기준에서 아이가 2명 있다라고 했을 때, 좋은 학교가 아닌 어느 중간 정도 학교 되는,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굉장히 비쌉니다. 그래서 중간 정도 학교로 봤을 때 2자녀 하면은 한 달에 한 1,000불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학비가 한 달에 1,000불. 그럼 만약에 좋은 학교는 한 얼마 정도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, 그런 좋은 학교들은
뭐 2명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5,000불 생각하시면 됩니다. 5,000불. 620만 원. 한 달에. 쉽지 않네. 그리고 뭐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핸드폰 비용도 있을 것이고, 뭐 만약에 넷플릭스 구독료도 있을 것이고, 여러 가지 군것질, 뭐 음료수, 커피 뭐 이런 거 다 해서 토탈적으로 한 300불? 300불 정도 생각해 봤을 때, 다 이 총 금액을 다 결산했을 때는 3,000불 정도 들어갑니다. 3,000불. 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,050불 정도, 넉넉하게 1,050불 정도. 그 정도 나오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황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좋은 데도 가면서 이런 거잖아요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만 했을 때 4인 기준 3,000불 정도 그냥 기준이 되고,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,050불, 1,100불 요 정도. 그냥 생활만. 거기서 황제가 좀 붙은다. 그러면은 이제 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. 달라야 되는 게,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근데 여기는, 동남아는 인건비는 정말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한국에 비해서 많이 싸요.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, 여러 가지들이 추가되면서 뭐 기사도 고용하고, 뭐 좋은 레스토랑도 가보고, 여러 가지를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딱 맞지 않을까. 황제처럼 산다고 했을 때는 공이 하나 더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솔직히 한국이 더 황제지.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죠. 아니,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. 제가 1년을 살아보고, 요 정도는 해야겠구나. 요 정도는, 뭐, 아끼면은 쌀 수 있겠구나.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오늘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